여러분에게 약이 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천필 원장님,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최천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하얗고 매끈한 도자기 피부의 적이죠. 바로 기미입니다. 아, 네. 한 번 생긴 피부 색소 질환은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참 중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따뜻한 봄 날씨가 되면서 자외선도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요. 기미나 잡티 있는 분들의 고민도 점점 깊어져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은 최천필 원장님과 함께 기미에 대한 궁금증 확실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미는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원장님? 기미는 멜라닌 색소가 표피와 진피층에 과다하게 생성되면서 발생하는 아주 대표적인 난치성 색소 질환입니다. 네. 그림을 보실까요? 네. 이렇게 각질층, 표피층, 진피층이 있는데 보통 기미라는 거는 표피 상층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진피층까지 깊게 침범한 이제 색소에 해당하고요. 특히 얼굴, 뺨, 이마 쪽으로 이제 좌우대칭적으로 갈색의 규칙적인 이제 좌우대칭적인 모양으로 발현이 됩니다. 보통은 어릴 때 생기지 않고 20대 이후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30, 40대에 주로 나타나는 특히 출산기 여성에게 이제 주로 발생하는 색소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사춘기쯤이면 이제 주근깨 걱정하고 한 30대쯤 되면 기미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색소 질환들 왜 생기는 걸까요, 원장님? 우리 피부는 자외선을 받으면 소위 말하는 광노화라는 과정을 겪게 돼요. 네. 이러한 광노화 과정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콜라겐은 감소하고 주름은 더 깊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색소들이 많이 생기는 과색소 이제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기미 역시 이러한 광노화 과정으로 진행되는 색소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기미가 생기려면 어느 정도 세기로 어느 정도 시간에 자외선이 노출되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걸까요? 이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타고난 피부색과 유전적 소인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피부가 하얗신 분들은 자외선을 조금만 봐도 쉽게 기미가 생길 수가 있고요. 아, 네. 네, 특히 출산기라든지 여성 호르몬이 높은 시절에는 기미가 또 쉽게 생길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자외선 노출이 심해지면 기미도 더 잘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자, 이 밖에 또 기미의 원인이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기미가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자외선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여성 호르몬이에요. 여성 호르몬 분비가 높았을 때 자외선 노출을 받으면 조금만 자외선 노출 받아도 기미가 쉽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 호르몬이 높은 경우가 첫 번째 임신, 출산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또는 여성분들이 이제 여성 호르몬제 계통의 약을 복용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도 이제 기미가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기미 때문에 막 걱정하는 남성분들은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이 기미라는 게 여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질환인가요? 보통 남자분 기미라고 하면 기미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여성에게 잘 생기는 것이지 남성이 안 생긴다는 것은 아니에요. 네. 즉 여성 호르몬 분비가 남성분들은 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햇빛 노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골프 선수라든지 해양 스포츠 같은 걸 좋아한다든지 네. 직업적으로 야외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남성이라도 기미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남성에게 생긴 기미는 그만큼 보다 강하고 독한 기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즉 여성분에 비해서 치료 반응이 늦고 보다 오랜 치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성도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는 거. 자, 근데 주근깨, 기미 같은 색소 질환 사실 눈으로 봐서 일반인들이 구분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색소 질환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다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원장님? 얼굴에 발생하는 색소 질환이 워낙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 알기 쉽게 몇 가지만 좀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표층에 아주 얕게 생기는 색소가 있고요. 표층을 지나서 깊은 진피층까지 자리하는 색소 질환들을 감별해야 되는데요. 표층 색소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주근깨죠. 진한 깨처럼 잡히는 네네. 게 이제 표층 색소에 해당했고요. 보다 깊은 진피층을 침범한 색소로는 기미, 오타 모양 반점, 염증 후 과색소 침착
이런 이제 색소 질환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근깨는 그래도 좀 얕은 편이고 기미는 그렇죠. 좀 깊게 있는 거고 네. 좀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주근깨라는 거는 표층이라고 했죠. 표층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아주 진하고 또렷하고 경계가 명확한 것이 이제 표층이에요. 네네. 네. 그와 반해 이제 기미나 진피층 잡티라는 거는 좀 흐리고 넓은 경계가 좀 정확하지 않은. 자, 그래서 진피층 이제 색소를 좀 감별해 보겠습니다. 자, 기미는 좌우 대칭적으로 생기고 물감으로 넓게 그리듯이 경계가 좀 명확하지 않으면서 물감으로 넓은 붓으로 그리듯이 생기는 것을 기미라고 한다면 오타 모양 반점이라는 거는 약간 넓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붓으로 그리듯이 넓지는 않고요. 마치 물감을 콕콕콕 찌르듯이 네네. 반점, 점처럼 이제 퍼지는 것을 우리가 오타 모양 반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색소 침착이라는 거는 염증이 생긴 다음에 그 염증 모양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펠 핸드피스 시술 팁 자국 모양으로 생기는 것은 타이그 마스크 형태의 색소 침착이 되겠고요. 아유, 네. 이렇게 이마에 여드름 났던 자국 생기는 것은 여드름에 의한 염증 후 과색소 침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색소 질환의 감별법을 좀 알려주셨고요. 자, 근데 기미도 더 심한 경우가 있고 좀 덜 심한 경우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미가 단순히 갈색이 아니라 색소가 침착된 그 깊이에 따라서 좀 색깔이 다르다고요. 기미의 경우는 이제 병변의 깊이에 따라서 표피형, 진피형 또는 같이 있는 혼합형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네. 동양인, 한국인은 대부분 진피형 또는 혼합형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갈색으로 진하지가 않고요. 약간 흐릿하기 때문에 그걸 뭐 청회색 이런 표현도 하고요. 네네. 실제로 진한 표피형 갈색의 기미는 백인들, 뭐 미국이나 유럽인들에게 흔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흐리고 좀 깊은 진피 혼합형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백인들은 기미를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반면에 이런 흐리고 깊은 진피성 혼합형 기미는 치료가 어려워서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이 잘 발생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얼굴에 생긴 기미 한두 개쯤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진단인데요. 방금 말씀하실 때 기미 한두 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이게 벌써 잘못 진단하신 거예요. 아. 기미는 아까 했지만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한두 개라는 개수 표현이 안 되거든요. 기미 한두 개라고 표현한 거는 기미가 아니고 보통 주근깨는 흑자 같은 다른 색소 질환이었고 네. 이거는 기미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손쉽게 뭐 한두 번의 이제 색소 레이저 치료로 제거도 가능합니다. 즉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 기미가 맞는지 감별하는 것이고요. 기미가 맞다면 아주 조기에 자극하지 않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치료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치료를 대충 받으면 오히려 치료 과정에서 자극이 돼서 부작용 기미가 되는데 대표적인 부작용 증상으로 반발성 과색소와 저색소증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한 번 치료하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치료 전 초기 기미보다 훨씬 치료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말 기미 제대로 치료하는 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기미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기미 치료는 워낙 다양해서 뭐 바르는 뭐 제품, 뭐 연고, 미백 연고, 뭐 관리, 필링, 레이저 많지만 기미는 딱 2000년대에 나온 레이저 토닝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레이저 토닝이 나온 다음에 기미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고요. 그 이전에는 절대 기미는 색소 레이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금기. 근데 레이저 토닝 이후에는 레이저로 기미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물론 레이저 토닝 시술만 하면 무조건 기미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레이저 토닝 시술 과정에서도 자극이 되면 부작용, 반발성 과색소나 저색소 같은 부작용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치료한다고 해도 치료의 기미는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즉 레이저 치료만 하면 무조건 기미가 좋아지고 완치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치료한다는 것이 중요한 기미의 치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기미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미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살아있는 색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조금만 강하게 들어가면 기미가 가만히 있지 않고 확 자극이 돼요. 네. 근데 그런데 위험해서 너무 약하게 들어가면 효과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치료가 장기화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한 치료 이론인데 기미를 약하게 만들고 약하게 색소레이저를 치료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한 2008년 정도부터 기미 주변의 진피층의 환경 개선을 시키는 그런 혈관 레이저 제네시스 시술을 같이 병행하는 듀얼 레이저 토닝 방식으로 기미를 치료하고요. 이러한 듀얼 레이저 토닝 방식의 기미 치료가 보다 안전하게 부작용 위험을 줄이면서 치료할 수 있는 기미 치료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미 잡티 치료. 근데 1회로 끝나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치료 기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원장님? 주근깨 같이 진하고 이제 표층에 있는 잡티는 IPL 2, 3회 치료로도 많이 이제 좋아질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기미는 제가 마라톤과 같다라고 하거든요. 네. 적어도 일주 간격으로 10회 이상, 즉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요. 처음 5회 치료 동안 너무 많이 좋아져도 마라톤 반환점 돌기 전에 아주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랑 똑같아요. 별로 안 좋은 방법이고요. 네. 5회 꾸준히. 동안은 살짝 좋아지다가 5회 치료 이후부터 점점 좋아지기 시작해서 6, 7, 8, 9, 10 꾸준히 계단식으로 좋아지는 게 좋고요. 그렇게 꾸준한 치료를 해야지 부작용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안전하게 치료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재발의 위험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좀 속상한 얘기인데 기미는 적어도 폐경기까지는 재발할 수 있다. 여성 호르몬이라는 게 폐경기까지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완치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미를 뿌리째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하지만 예전에는 치료 방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3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해서 기미를 많이 회복시킬 수 있고요.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는 정도로 기미를 회복시켜서 그 다음에는 적절한 유지 관리를 해서 좋은 상태를 아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듀얼 토닝 시술할 때 처음 설명드린 이제 진피층의 환경 개선, 피부 장벽을 두껍게 만들고 콜라겐을 재생시켜주고 안티에이징 항노화에 신경을 써주면 기미가 재발하지 않고 오랫동안 좋은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생활 습관은 기미의 악화인자인 자외선을 잘 차단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재발 없이 완벽하게 치료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건데 그럼에도 치료를 받으면 분명히 완치에 가깝게 좀 나아질 수는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기미 치료의 최종 목표라고 하면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기미 때문에 대인기피증도 있고 외출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그런 분들이 가벼운 비비크림 하나만 바르고도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네. 기미를 회복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하고요. 회복된 다음에는 폐경기 이후까지 쭉 그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유지 관리를 2차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치료 후에도 제가 지속적인 관리 유지 치료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한번 치료하신 환자분들의 평생 피부 주치라는 개념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 기미의 치료와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미에 관련된 좀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간이 나쁘면 기미가 생긴다. 맞나요, 원장님? 예, 이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요. X. 정답은 X입니다. 네. 보통은 여성보다 남성이 술을 훨씬 많이 마시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미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흔히 생기죠? 그러네요. 근데 기미가 이제 간반이라고 그런 말을 써서 간과 연관이 있는 색소다 이렇게 단어가 있기 때문에 간과 연관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실제로는 간이나 위장 질환이 기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기미와 잡티는 겨울철에 치료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자외선도 덜 세고. 정답은 세모. 세모인데요. 이게 우리가 여름철에 색소 치료를 하면 자외선이 많으니까 네네. 부작용 위험이 있어서 치료를 이제 꺼리시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데 네. 아까 제가 기미는 마라톤 치료라고 했죠. 이게 한두 번 치료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3개월을 치료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름철에 치료를 시작한다고 치면 치료가 가을에 끝나겠죠. 네. 그러면 치료 후에 가을, 겨울, 봄을 맞이하게 돼요. 네. 그럼 치료 후에 아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미는
계절에 상관없이 평생 유지 관리하는 질환이니까요. 치료 후에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바르신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이라도 치료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기미는 하얀 피부일수록 더 잘생긴다. 이거는 오, 오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피부색이 밝을수록 자외선에 대해서 보다 예민하고 쉽게 광노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부가 하얀 분들은 되게 좋죠. 타고난 피부가 밝으니까. 네. 하지만 이렇게 하얀 분들은 기미 색소가 보다 쉽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평한 거죠. 그러네요. 다만 이제 오히려 색소 레이저 치료를 할 때는 하얀 분들이 오히려 부작용 위험이 적고 쉽게 잘 치료가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도 단점도 있고. 있는 네.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기미에 관한 어떤 오해와 진실,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기미 잡티 생기면 아무래도 단시간에 치료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평상시에 예방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원장님 예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기미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외선 차단입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이 높은 시기, 예를 들어 임신 중이라든지 이럴 때는 정말 철저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도포하셔야 기미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 내보낸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봄의 자외선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름처럼 햇살이 따갑지 않다고 해서 방심하고 막 그냥 자외선 차단제도 안 바르고 했다가는 이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까지 파고들어서 기미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평상시에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잘 바르셔서 건강한 피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많이 해주신 피부과 전문의 최천필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